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템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주식을 아무리 오래 하셨어도 놓칠 수 있는 숨겨진 수익률 1%를 찾아줄 꿀팁 대방출 시간, 잠깐만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잠깐만 시장에서 또 많은 것들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지금 벌써 5번째인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한 500개 정도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물어보려고 하면은 욕먹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모르고 넘어가자니 너무 아쉬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정말 사소하지만 중요한 꿀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제가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요, 오늘은 요즘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만나볼 만한 내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무상 감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한번 사가지고 들고 가다 보면은 이런 뉴스가 한 번씩 보이게 돼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뽑아놓은 내용인데, 키위 미디어 그룹에서 또 주식 96% 무상 감자를 추진한다, 또는 한솔홀딩스에서 무상 감자, 바른 테크놀로지에서 5대1 비율로 무상 감자 결정을 했다, 이런 걸 딱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고민이 많이 되게 됩니다. 무상 감자가 뭐지? 라는 것도 아마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무상 감자를 하게 되면은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가만 보면은 무상 감자 했던 종목들은 전부 다 약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막 하한가 가버리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상 감자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시장에서는 악재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상 감자를 우리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좀 좋을까, 이거에 대한 좀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고자 라고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일단 무상 감자,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량주나 대형주만 매매할 때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한 번씩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테마주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라는 종목들, 그죠? 약간은 조금 이렇게 중요도가 떨어진다든지 매출이 좀 적다든지 하는, 약간 실적이 좋지 않은,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기업들에 투자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종목들이 주가 급등락이 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높은 수익률을 노리다 보니까 약간은 위험성이 좀 같이 이렇게 가미된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무상 감자 결정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데 투자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종목, 또는 그냥 보고 있던 종목인데 무상 감자 결정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무상 감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무상 감자 이렇게 인터넷에 딱 검색을 하게 되보면은 주주에게 손해를 준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재무제표를 조정을 해서 자본금을 줄여가지고 그 줄어든 자본금을 통상적으로는 주주에게 손해로 넘긴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0% 비율로 무상 감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게 80% 비율이라고 하면 5대1 무상 감자라고 보면 돼요. 5주를 한 주로 줄여버리는 감자 형식인데요. 어쨌든 80% 비율로 무상 감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들고 있던 주식을 5주를 한 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은 나는 4주를 날리게 되는 거니까 80% 손실이 나는 거 아니야? 주주에게 손실을 준다고 하는 거니까 나는 사자말자 80%나 손실이 나는 거야. 1000만원 투자했는데 200만원이 되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 법도 하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궁금증을 잠깐만을 통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80% 손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돼요. 이건 재무제표상으로만 손실을 투자자에게 넘긴다라는 것이 명목인 것 뿐인 거죠. 실제 주가에서는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냐면요, 권리락 효과라는 것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일단 무상 감자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요, 일단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액면 분할, 액면 병합이라는 내용들도 있지만요, 그거랑 조금 다르게 감자 비율만큼 발행 주식 수를 줄여버리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상의 자산을 줄이는 방법인데, 이 자본금은 발행 주식 수
플러스 곱하기 액면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액면가가 그대로일 경우에 역시 자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발행 주식수를 줄이면은 결국에는 투자자의 보유 수량이 당연히 줄겠죠. 내가 1000주를 사서 들고 있었으면은 뭐 줄어드는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1 무상감자다 하면은 10주를 한 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90%나 깎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내가 1000주를 샀을 때 100주밖에 남질 않게 돼요. 그러나 시장 가격에 조정은 있지 않아요. 액면가는 그대로고 자본금은 줄어들지만요, 시장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자가 되게 되면은 그 비율만큼 가격이 수정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원짜리, 한 주에 만원짜리를 우리가 10주를 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주에 만원짜리를 10주에 들고 있었어요. 그럼 나는 10만원을 투자한 거예요. 그죠? 만원짜리를 10주. 그러면 10만원인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이거를 10대 1 무상감자라면 내가 10주를 한 주가 되니까 나는 만원밖에 남지 않구나. 10만원을 투자했는데 만원밖에 남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 한 주로 줄어든 만큼 시가총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가격을 10배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90%가 깎여가지고 10대 1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은 가격도 그만큼 10대 1로 늘려준다는 거죠. 가격을 만원당 10만원으로 늘려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원에 10주를 들고 있던 것을 감자가 일어나게 돼서 내가 한 주로 바뀌게 된다면은 가격은 10만원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투자 금액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되지는 않아요. 무상감자를 했다고 해가지고 직접적인 손실이 바로 딱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비율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나의 투자 원금은 그대로다라고 보면 돼요. 대신에 10주를 만원에 들고 있던 거를 10만원치를 10주로 들고 있어가지고 만원, 한 주당 만원이었던 것을 조절하다 보니까 한 주당 10만원이 돼서 10만원치를 들고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젠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무상감자 한다라고 하면은, 또는 무상감자한 종목을 우리가 살까 말까 고민될 때 우리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 기업이라서 뭔가 투자하려고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무상감자 소식 때문에 겁이 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일단은 잠깐만 일단 무상감자고 있어서 했다 해가지고 결정 났다 해서 바로 손실 처리,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기다리시면서 요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말씀드려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무상감자로 인해가지고 투자금 손실이 바로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상감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겁내지는 말자. 무조건 겁내지는 말자.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무상감자를 안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고 바로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를 체크하는 게 좋은데요. 두 번째, 기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이므로 가능성을 체크해서 보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감자를 한다는 것은 자본금을 줄여서 재무제표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감사를 받는다든지, 감사에서 감사보고서에서 약간 적정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조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재무제표상의 부채가 너무 많거나 자본금이 너무 이렇게 많다라고 평가가 될 때는 자본금을 줄여가지고 그 줄어든 자본금을 다른 재무제표에 좀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비율이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감자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겁내는 게 아니라 기업이 뭔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감자구나 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감자를 했을 때 이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보유를 하거나 이거는 감자에도 답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체크를 2번부터 해보자, 가능성을 체크해보자 라는 거고요. 세 번째,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기업에 발생하므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기 전에 재무제표를 먼저 좀 체크하신다면은 무상감자라는 내용을 좀 피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걸 투자할 때 막상 투자해놓고 보니까 무상감자 때문에 폭락할 때 손절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감자가 결정이 나게 되면은 이거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니까 내가 살아난다, 살아나지 않는다를 빨리 파악하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역시 재무제표가 안 좋은 기업에서 발생이 되니까요. 재무제표가 별로 좋지 않다, 뭔가 적자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있거나 부채 비율이 너무 증가하고 있다라든지 자본금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기업들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일단 중소형주고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약간은
참고를 하고 무상감자 결정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 섣부른 손절을 하시는 걸 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상감자가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한 번씩은 조금 만나게 되는데 누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무상감자는 무조건 안 좋은 거야, 무상감자면 무조건 손실이 바로 발생이 되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시거나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오해가 풀렸죠? 네,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으니까요. 무상감자에 대한 내용들 처음부터 겁내지 마시고 이 세 가지 체크만 하시면서 잠깐만 손절하기 전에 잠깐만 멈춰주시고 세 가지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잠깐만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유발될 만한 엄청난 또 좋은 꿀팁들을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잠깐만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템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